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는 10개 선거구 가운데 4곳에서 현역 교체가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국립의과대 신설과 관련해 전라남도에서 어느 대학으로 할지 결정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김값이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폭등하고 있습니다. 김 가공 공장들은 물량을 구하지 못하는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장시간 정전을 겪은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한전은 약관상 정전은 고객이 대비해야 한다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 이어 전남에서도 현역 교체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전체 10개 선거구 가운데 현역 교체가 확정된 곳은 지금까지 4곳에 달합니다. 김야온 기자입니다. 해남완도 진도에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현역인 윤재갑 의원을 누르고 본선 티켓을 땄습니다. 박 전 원장은 지역 발전과 총선 승리, 정권 교체에 힘을 다 함께 모으는 큰 정치의 새시대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제 영혼을 팔아서라도 지역 발전, 그리고 민주당의 단결,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 야무지게 투쟁하겠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도 정치 신인 문금주 후보가 김승남 의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고, 여수울에서는 조계원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이 김혜재 의원을 꺾었습니다. 소병철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경선에서는 손은모 변호사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교체가 확정된 곳은 전남 10개 선거구 가운데 4곳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선거구들도 현역 의원들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는 3자 대결을 벌였는데 김태성 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과 서삼석 의원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변화와 혁신에 저 김태성이 선봉장에 서겠습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정치, 저 김태성이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 후보로서 한 발을 더 내딛었습니다. 반드시 후보가 돼서 정권 심판과 지역 발전을 앞당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3자 대결이 펼쳐졌던 나주 화순에서는 송금주 전 의원과 신적훈 현 의원이 오는 16일과 17일 결선 투표를 합니다. 단수공천에서 2인 경선으로 변경된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은 권양엽 후보와 서동영 의원이 경선을 벌입니다. 세 곳 모두 현역 의원이 경선에 포함돼 있는데 경선 결과에 따라 전남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 절반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에서 열린 2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의대 신설과 관련해 전라남도에서 어느 대학으로 할지 결정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영로 전남지사가 전남 국립의과대 설립을 건의한 데 대한 답변으로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전라남도에서 의견 수렴을 통해 대학을 결정해주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 건설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관련 자유형 공립고와 특성화고를 지원하는 등 전남의 교통과 교육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 의대 신설 추진을 언급하면서 목포대, 순천대 간 연합의대 추진 등 의대 신설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지역의 30년 수건 사업인 의대 신설 문제를 최고 정책 결정권자가 언급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라며 획기적인 진전으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물김값이 사상 유례 없는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오르면서 김 가공 공장에서는 물김을 구하지 못하는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뭔지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 가공업체들이 몰려있는 목포 대양산단의 한 김 가공 공장입니다. 물김을 세척해 절단하고 마른 김을 만드는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하루 최대 2만 4천 속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공장을 100%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른 김을 생산하는 원료인 물김을 예년만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른김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년 때는 일일 한 2만 4천 개 정도 생산했는데 올 같으면 지금 약 2만 개, 한 80%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김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전남의 2024년산 김 누적 생산량은 28만 7천여 톤으로 지난해보다 8%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생산량 증가에도 물김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한국산 김의 올해 누적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인 7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수출 증가와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 올해 김 생산량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김 소비 확대로 수출 시장은 커지고 있으나 일본 등 작황 부진으로 수급이 불안정하면서 수요 공급 원칙에 따른 김값 상승 요인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수출 증가와 일본의 김 흉작이라는 이중 효과 덕에 물김 120kg 한 망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뛴 30만 원을 훌쩍 넘어서는 등 귀하신 물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장시간 정전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상인들은 영업에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전의 설비가 고장나 정전이 되더라도 한전은 규정상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카페와 음식점 등 46개의 점포가 입주한 무안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지난 10일 오전 11시쯤 단지 내 상가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정전에 상가 앞 신호등도 작동하지 않으면서 경찰이 직접 교통 통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정전의 원인으로 밝힌 것은 상가 내 변압기 고장. 변압기 교체 등 긴급 복구에 나섰지만 전력이 돌아온 건 오후 3시가 넘어서였습니다. 4시간 넘게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상인들은 식재료가 상하거나 하루 매출이 반토막 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반죽 쳐놓은 것도 다 버려야 했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 상가 전체가 손해가 많이 있었죠. 이쪽은 거의 다 배달이고 하니까요. 배달도 아예 안 돼요. 코스 자체도 아예 안 돼요. 손님이 아예 뭔가 못 받아가지고 저희도 매출 완전 반토막 나가지고. 상인들은 한전에 피해 보상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말뿐. 한전은 기본 공급 약관에 전기 공급이 중지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용 자가 발전기 등 자체 보호 장치를 설치하라고 규정해둔 만큼 고객이 스스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인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입주 당시 제출해야 하는 전기 사용 신청서 하단에 이 같은 내용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지만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비상용 자가 발전기까지 구비해 써야 한다는 이렇다 할 안내는 받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 쪽 전쟁 대비다는 개인 발전기는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약관상에도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해 놓은 한전. 하지만 여기에 한전의 전기 설비 고장까지 포함하고 있어 평소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점검 등을 통해 관리할 책임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한전은 정전 피해 예방에 대한 사전 고지와 안내를 묻는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하고 서면을 통해 관련 내용은 한전 홈페이지와 전기 사용 신청서에 고지하고 있으며 공장 등 대용량 고객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답해왔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오늘 순천을 방문했습니다. 순천 청춘 창고에서 시민들과 만난 조 대표는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과 항상 손잡고 연대해 나갈 것이라며 일각에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을 갈라치기 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또 윤석열 정권과 싸우겠다는 결의와 의지만큼은 최고라고 생각한다며 가장 앞서서 싸우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배종호 예비후보는 오늘 불공정 경선으로 목포 시민의 선택이 도둑 맞았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배종호 후보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입당 원서 유출 사건이 터졌지만 이번 경선에서 100% 시민 경선으로 치러지지 않았고
김원희 후보가 중대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선관위에 고발됐지만 중앙당 선관위가 아무런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며 재심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된 문용진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결과를 수용하고 민주당 예비후보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용진 예비후보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한편 민주당원으로서 최종 공천을 받은 후보로부터 지원 요청이 오면 돕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무소속으로 목포 선거구에 출마한 이윤석 예비후보가 민주당 공천을 받은 김원희 후보에게 목포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끝장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윤석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목포와 신안뿐만 아니라 무안까지 통합해 목포 광역시대를 열고 목포 남항과 용당항을 연결하는 가칭 목포 선창대교를 건설하겠다며 목포 발전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김승남 예비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며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김승남 예비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흥 지역에서 문금주 예비후보 관계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돼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경선 결과에 대해 무효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금주 후보는 김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며 경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FC 목포가 새롭게 선수단을 꾸리며 이번 시즌 우승을 향한 도전에 나섰지만 매년 선수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연봉 협상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 준우승의 주역들은 빠져나갔고 조례에 묶여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다운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FC 목포의 2021 시즌 K3 리그 성적은 3위. 높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기세는 다음 시즌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주축 선수들이 대거 이적하면서 2022 시즌에서 13위로 곤두박질 친 겁니다. 올해도 시즌 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 시즌 준우승을 함께 이룬 선수 중 FC 목포와 재계약한 선수는 단 9명. 리그 MVP를 수상한 제가의 재민과 베스트 11에 뽑힌 조건규 등 5명의 선수는 프로구단으로 떠났고 다른 좋은 선수들도 K3와 K4 리그 타팀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우수 선수들이 K1이나 K2, K3의 좋은 조건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FC 목포의 올해 예산은 28억여 원. 상위권 팀 중 최하위는 물론이고 리그 내에서 따져봐도 중위권에 속합니다. 선수단 연봉 총액도 12억 원으로 동결돼 있어 기량이 올라 몸값이 뛴 선수들을 붙잡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K3 리그 참가를 위해 독립법인화를 시도했던 FC 목포. 하지만 목포시청 소속 축구단에서 국제축구센터가 위탁 운영하는 체제로 바뀌면서 목포시청 직장인 운동부에 묶였습니다. 목포시 조례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선수 단연 계약 등 현장의 요구사항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을 1년씩만 임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재계약을 반복하거나 좋은 선수들을 이적료도 없이 보내고 있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기간들이 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또 조례 개정하고 의회 그리고 입법 예고 기간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난 시즌 준우승의 쾌거를 이루고도 19명의 신규 선수를 발탁하며 힘겹게 새 시즌을 시작한 FC 목포. FC 목포가 특유의 공격 축구를 계속 발전시켜 이어나가기 위해선 목포시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추다운입니다. 오는 2027년까지 장흥군 천관산에 서부권 공립등산학교가 들어섭니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첫 공립등산학교인 서부권 공립등산학교 공모사업에 장흥 천관산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흥군은 천관산 인근 15,000제곱미터 부지에 80억 원을 투입해 2층 규모의 강의실과 암벽장, 숙박시설과 산책로 등을 갖춘 등산학교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명장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전남도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나광국 전남도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라남도 명장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명장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등을 공유했습니다. 전라남도 명장이란 도내 생산, 제조, 서비스 분야에서 오랜 기간 종사한 숙련 기술자로 도내는 10명의 명장이 선정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 목포시 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목포 해양대는 목포 시민에게 100배 사죄하고 지역 대학 경쟁력 향상과 서남권 상생을 위해 목포대와 통합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목포대와 인천대 통합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일부 조항과 충돌하고 대학 간 법률적 지위도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통합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합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